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 소식부터 할까요? 서울경찰청 그 가상 뭐라 그랬죠? 가상으로 꾸며본 화면, 네. 영상.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시간에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예.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내용의 그 편집 영상이었죠. 예. 그 영상이 이제 44초짜리 영상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조치를 내렸다라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예. 오늘은 보니까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 그리고 업로드한 사람의 아이디를 지금 이제 확보를 했다는 거고요. 이 아이디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 그 아이디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라고 오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이 아이디와 관련된 정보를 개인정보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개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영상물, 이 풍자물이라는 거를 그 머리에 걸어놓고 있는 영상물인데도 차단 조치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참 단호하군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영상이 경찰에 고발이 된 것도 정황을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 걸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발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는 영상이 된 셈입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딥페이크라는 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정말 속이려고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그렇죠. 너무나 어떤 이 풍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걸 아주 비난하는 것 자체도 좀 놀라웠는데 정말 수사가 정광석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방금 말씀하신 분이 더욱 깜짝 놀랐는데 여당이 고발했어요? 여당이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여당이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요. 방심위가 차단하고. 방심위가 차단하고. 야, 정말 물샐 틈 없군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약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열심히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인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예. 뭐 과거에 이 비슷한 이제 표현의 자유 관련된 사건들을 돌아보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제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그때 이제 그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다가 쥐가 청사초롱을 들고 있는 스탠시를 이제 예술 작품의 하나로 이렇게 이제 풍자 그림을 그렸다가 그게 또 수사 대상이 돼서 심지어 재판까지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풍자에 대해서 어떤 공권력을 들이댄다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야당 얘기 좀 가볼게요. 민주당의 이제 공천 관련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만 제가 속보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어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분당갑의 이광재, 마포갑의 이지은 전략공천, 안철수 이광재 대결이 성사된다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포갑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지금 이제 컷오프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지역구에 이지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영입 인재로 경찰 경무관 출신입니다. 이분을 지금 전략공천해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분당갑에 본인이 출마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 해당 지역구에는 이제 김지호 이재명 대표 정무 부실장이 또 도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친명과 비명계 인사 간의 이제 맞대결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전략공천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른바 비명 행사랄까 이런 비판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어떤 그동안 시스템 공천이라고 강조했던 부분에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친노 그룹. 친노 그룹이죠. 인 이광재 전 의원한테
전격적으로 그냥 양보한 꼴 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친명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넓게 보면 총선 이후에 이제 당권 경쟁에서 이제 주요 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해서 예. 전략 공천이 결정이 된 거고요. 이건 갈등을 좀 의식해서 양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런 평가도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김지호 부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명 중에 친명으로 이제 불리는 인사이기 예. 때문에 공천을 받을 걸로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을 결정한 거는 아마 민주당의 전략 공천 관리 위원회에서 나름의 어떤 판단을 내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얘기하겠지만 잠시 또 김영주 국회 부의장 탈당으로 전략적으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 갑에는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전략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다고요. 네. 그런데 이 전소식이죠, 그러니까 네네. 고민정 의원. 예. 어제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심야 회의로 열렸는데 그 주로 논의가 됐던 안건 중에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관련된 거취 결정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해달라.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지역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거취 결정을 좀 빨리 해달라라고 했는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정 의원이 지금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수도권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에서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좀 회의감을 갖게 됐다면서 오늘 이제 불참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략 공관위에서 이야기하기를 임종석 전 실장이 있는 중구 성동구 갑 같은 경우도 내일까지는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이나 모레 이제 열리게 당무 복귀를 하겠군요. 최고위원 회의에는 이제 참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보건 내부적으로 보건 고민정 의원이 요구했던 어떤 그 공천의 방향에 대해서 수용을 한 모양새 맞죠? 이게 지금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그 얘기는 이광재 의원은 받아들여 달라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결정을 좀 빨리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임종석 의원이 이제 주목되겠군요. 어떻게 되는지. 뭐 내일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지금 그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어떤 난관이 있죠, 아직. 뭐 공천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당이 뭐 사천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당의 그 공천 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직이 지금 공석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정필모 의원이 맡고 있었는데 지난주 사퇴를 했거든요. 뭐 사퇴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만은 뭐 당 안팎에서 현역 의원들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시행된 게 문제다라는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여파였지 않느냐라는 추측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공천을 확정받은 박범계 의원이 새로운 선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여파를 좀 수습을 해보자. 이게 지금 이제 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건은 왜 시끄러운 건가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표를 제출했는데 아직 그 수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현직도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천 신청을 서울의 은평구 을로 했다는 겁니다. 강원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동시에 자기 공천은 서울로 신청을 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게 이제 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이제 이유고요. 어제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심야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역 지역구 의원이 강병원 의원이 제기한 이거는 경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재심 신청에 대해서 어제 기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뭐 그대로 이제 경선이 치러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분은 이른바 친명인가요? 이분도 지금 이제 친명계로 분류가 되면서 강병원 의원은 또 이제 비명계 대표 인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기 공천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뭔가요? 요새 이 어떤 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 지속적으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1년 전에 확정했던 특별 당규에 의해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거다. 물론 낙천되신 분이나 뭐 경선 참여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개입하고 말고
어떤 불이익을 주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도부의 핵심은.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저번 주에 그 김현 전 의원 여기 나와가지고 네. 그 정리한 내용이 비명에 대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은 맞다. 네. 그분의 어떤 그분의 규정과 어떤 지금 지도부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정리하기에는 네. 비명에 대한 불이익이 많은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은 비명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비명이 그동안 벌였던 해당 행위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것을 평가를 낮게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그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주장을 하셨어요. 아마 예. 이제 김현 전 의원의 말씀은 지금 이제 뭐 하위 20%를 평가하는 어떤 항목 중에서 예. 당원들의 그렇습니다. 평가가 들어가 예.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호 평가도 있다는 거죠, 의원들. 의원 간의 상호 평가도 예.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 행위를 한 분들은 저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드러졌던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평가를 그렇다는 받을 수 얘기입니다. 있다는. 예. 이따가 서른 의원 나오시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소위 이제 친윤 불패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로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입니다. 예. 원래 이제 강남 을에 공천을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역 의원이었던 박진 의원하고 이제 공천 뭐 일종의 이제 그 갈등이 있었는데 둘 다 강남에 못 받고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대문 을에 공천을 받았고 예. 이원모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경기도 용인 갑 지역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용인 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한테 좀 유리한 지역구로 평가를 그렇죠. 받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물론 의원직을 상실하긴 했지만 예. 정찬민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던 지역구고요. 예. 전통적으로 또 이제 국민의힘 보수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이원모 전 비서관도 결국 텃밭으로 전략 공천 받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경북 경산에 지금 공천을 신청했었던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예. 오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구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윤두현 의원이 예. 현역인데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지금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친윤, 그러니까 그 주요 요충지에 친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확정되는 공천의 숫자가 늘어나다 네, 보니까 그렇겠죠. 좀 개통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게 네.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한 예. 충남 홍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단수 공천을 확정받았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떠났었던 이제 부산 해운대 갑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전통적인 텃밭이죠. 예.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곳에 주로 대통령실 출신의 소위 친윤계 인사들이 단수 공천을 받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 여권의 어떤 공천을 우려했던 사람들이 지적하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친윤 공천이 되고 있는데 다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좀 적다. 예.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적어서 현역 불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반대편에서는 또 그런 예.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남권 지역에서 주로 경선을 치르는 곳들이 이제 주로 그런 얘기가 많이 예.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짚을만한 점은 강원도 강릉의 권성동 의원, 예. 소위 구 친윤계 예. 권성동 의원도 오늘 공천을 확정받았고요. 강원도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의원. 예. 그리고 창원 마산 회원의 윤한홍 의원, 소위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던 인물들도 대부분 지금 단수 공천으로 이제 확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의 비판적인 분들은 이번 공천을 살펴보면서요. 네. 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도 다 공천을 했다. 뭐 이런 비판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소위 예. 이제 조용한 공천이라는 예. 거의 본질이 결국 2월 29일에 있게 될 이제 이 특검법에 대해서 표결 때 좀 빠져나가는 표를 막기 예. 위해서 현역들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그런 정황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게 경선 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돈봉투 논란에 최근 휩싸였던 네.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선 통과를 했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에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김선교 전 의원 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같은 지역구 양평 지역구에 경선을 해가지고 오늘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피감 기관들한테 가족회사 쪽으로 이제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는 박덕흠 의원 같은 예. 경우도 경선 승리를 했습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그런 분들은 각종 공천에 불이익을 줘서 배제하는 것이 전체 경쟁력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상식적 판단일 그렇습니다. 텐데요. 논란 많은 인사들이 이제 컷오프하는 게 보통 그렇죠. 공천의 이제 기본적인 뭐 어떤 하위 행태였는데 몇 퍼센트 지금 뭐 이런 식으로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공천한다는 것은 이분들의 불이익을 안 줬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현역에서 뭐 정우택 의원이나 박덕흠 의원이나 둘 다 지금 해당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예. 했었던 분들인데 페널티를 줬는데도 경선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예.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의사에 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지금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예. 들어온 게 있는데요. 예. 워낙에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나서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의료 현장에서 문제가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말 사이에 예. 응급실에 소위 전화 뺑뺑이를 돌던 한 80대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예. 발생을 했는데 23일 정오쯤이었습니다. 예. 장애를 겪던 8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예. 일단 전화로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53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상이 없거나 예. 전문의가 없거나 혹은 중환자에 대해서 진료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저런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이제 실제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환자 보호자분들이나 환자 본인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비대위 측에서는 예. 3월 3일에 여의도에서 2.5만 명 규모의 집회를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 예.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사망 환자가 발생했는데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게 지금 시작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문의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응급실이 굉장히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술 같은 경우도 주요 병원들의 지금 수술 취소가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잘 보이질 않아요. 네, 지금 이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예. 있느냐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의사협회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곧바로 예. 의사라고 해서 달리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예. 불법 행위 있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예.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도 단호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제 전공의들도 여기에 이제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전문의들도 지금 이제 행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오히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라든지 정부 당국에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강경한 입장도 좋은데요. 네. 이게 어떤 협의를 위한 시도 같은 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강경책에 대한 어떤 엄포 발표만 있지. 그렇습니다. 특히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예. 결국 이제 얼마나 증언할 거냐에 대한 협의의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예. 어제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강대강 대치, 그러니까 소위 치킨 게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정부나 의사의 집단에서 결국 이제 문제 해결을 못한 결과가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라. 그게 좀 걱정인 그 겁니다. 방향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뭐 언론인들도 많이 찬성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 방향이 옳다고 해도 정부가 100이면 100을 다 가지려 그러는 것도 100이면 100. 그게 방향이 옳다고 해서 그걸 다 밀어붙이려 그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지금 이미 사망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제 대치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계속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은 글쎄 말입니다. 반드시 예.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노사 관계에서 노사가 갈등 관계가 깊어지거나 혹은 이제 파업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협의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전공의들하고 협의 창구를 열어놓고 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건 좀 걱정은 되는 예.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